자, 과학기술 지문은 결국에 초반부에서 뭘 읽어야 하고 중반부 이후로는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를 좀 잡고 지문을 독해해 나가자 하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초반부에서는 그 과학기술의 목적이 등장하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글을 읽어야 하는 꼬린 지점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잡고 이 목적이 달성돼야, 즉 이 글이 전개될 때 글의 마무리, 글의 결말이 이 꼬린 지점으로 도달을 해야 글이 끝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반드시 목적을 잡아주셔야 이 과학기술 지문의 중반부에서부터 이어지는 엄청난 과정, 뭔지 아시죠? 모든 과학기술 지문은 그 복잡한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 중에 길을 잃지 않고 미로를 헤매지 않고 잘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반부 이후에는 그 목적을 잡았으면 맨 시작점과 끝점을 잡고 그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단계별의 순서, 단계별의 과정이 상세하게 묘사되는 구간이죠. 그랬을 때에는 구간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읽어주는 겁니다. A 구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B 구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구간을 나누어서 읽어주는 연습들을 하면 결국에 시작점과 끝점이 명료하게 한 줄로 꿰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에서 목적을 잘 잡아보는 겁니다.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전송될 때 수신된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문장을 읽을 때에도 선생님은 그러면 시작은 여기고 과정이 이거고 결과가 이거네 이렇게 잡습니다. 오류를 검출해내기 위해서, 이게 목적입니다. 오류를 검출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송신기는 오류 검출 보호를 포함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류 검출 보호를 포함시켜야 오류가 검출되는 거네. 프로블럼이 앞에 나왔으니까 얘가 해결책이 되겠네.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수신기는 그 수신한 데이터를 검사합니다. 오케이, 송신기는 보내, 수신기는 검사해. 오류가 있으면 재전송을 요청한다. 됐습니다. 그러면 요 솔루션이 바로 오류 검출 부호였었는데 그 솔루션 첫 번째로서 페리티 검사, 두 번째로서 2차원 배열의 페리티 검사, 세 번째 방법으로 CRC 방식, 이렇게 솔루션 세 가지가 나온 것이고요.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읽어줘야 되는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데이터를 전송할 때 송신기는 바로 오류 검출 부호를 포함시켜서 데이터를 전송하고요. 그걸 전송하고 나면 누구한테 가냐? 수신기한테 갑니다. 수신기는 그 오류 검출 보호를 포함한 데이터를 검사하게 되고 오류가 있으면 다시 전송해줘 라고 요구하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수신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 검출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은 페리티 검사이다. 이 방식은 전송할 데이터에 페리티 비트라는 오류 검출 보호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페리티 비트가 뭐라고요? 오류 검출 보호입니다. 오류 검출 보호의 한 가지 예시가 되겠네요.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여 데이터의 1의 개수를 짝수나 홀수로 만든다. 1의 개수를 짝수로 만드는 방식은 짝수 페리티, 홀수로 만드는 방식을 홀수 페리티라고 하고 송수신기는 모두 같은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오케이, 그럼 송신기가 짝수를 썼으면 수신기도 짝수를 써야 되겠네. 잡아주시면 되겠고, 짝수 페리티와 홀수 페리티는 독립적인 애들이구나.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짝수를 써도 되고 홀수를 써도 되는 거죠. 두 가지 존재하는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중요한 건 뭐예요? 수신기도 그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류 검출 보호를 추가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페리티 검사였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오류 검출 보호는 왜 추가하는 거였어요? 바로 1문단에서 목적이 나왔었죠? 수신기가 오류를 검사하기 위해서. 그럼 수신기는 오류를 왜 검사해요? 데이터가 전송될 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죠.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니네요. 예를 들어 짝수 페리티를 사용한다면 송신기는 항상 데이터의 1의 개수를 짝수로 만들어서 전송하지만 만일 홀수가 수신됐어. 그러면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을 알 수 있겠네요. 하지만 한계가 나오겠습니다. 페리티 검사는 수신한 데이터에서 짝수 개의 비트의 오류가 동시에 있으면 이를 검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한계, 또 한이니까 병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는 뭐냐? 오류의 발생 여부만을 검출할 수 있을 뿐 오류의 위치까지는 파악할 수 없죠.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바로 2차원 배열의 페리티 검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을 조금 잘 이해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송신할 데이터가 이거라고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짝수 페리티를 사용하는 송신기일 수도 있고 홀수 페리티를 사용하는 송신기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짝수 페리티를 사용하는 송신기였다면
1을 짝수계로 만들어야 되니까 0을 추가할 겁니다. 오류 검출 부호로서. 그리고 홀수 페리티는 1을 추가하겠죠.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신기는 짝수 수신기일 경우에는 1이 4개니까 문제가 없네. 1이 5개니까 홀수 수신기도 문제가 없네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짝수계의 비트에 오류가 생겨서 0, 1, 0, 1, 0, 1로 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짝수 페리티, 짝수 수신기는 어때요? 1이 2개니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홀수 수신기는 어때요? 1이 3개니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즉, 짝수계의 비트에 오류가 생기게 되면 오류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검출할 수가 없는 거죠. 즉, 달리 말하면 한 개의 비트에 오류가 생기거나 홀수계의 비트에 오류가 생겼을 경우에는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짝수계일 경우에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한계죠. 두 번째 한계는 발생 여부는 검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첫 번째 게 이상하게 갔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갔어. 그럼 짝수 수신기 입장에선 홀수계가 왔으니까 지금 이 정보 잘못됐네라는 건 파악하지만 0, 1, 1, 1이라는 4개의 비트 중에 뭐가 잘못됐는지까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게 페리티 검사의 한계였었죠. 그러면 28번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홀수계냐 짝수계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즉, 짝수 페리티 검사를 사용하는 송신기 수신기라 할지라도 반드시 짝수계로 도착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짝수 송신기일 경우에 만약에 비트에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짝수계로 도착하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짝수계로 도착해요? 짝수계의 비트에 오류가 생겼을 때에도 짝수로 도착합니다. 그래서 오류를 검출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 홀수계의 비트에 오류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도착합니까? 홀수계로 도착하죠.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은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홀수로 나타나거나 항상 짝수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 돼야 되겠죠. 수신한 데이터가 정상일 때와 수신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때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짝수계의 비트에 오류가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홀수계의 비트에 오류가 있을 땐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요. 위치까진 모르지만 오류가 생겼다는 것 자체는 정확하게 검출합니다. 그러나 홀수계의 데이터에 오류가 생겼을 때에는 수신한 데이터가 정상일 때, 즉 아무 오류가 없었을 때와 페리티 비트가 동일하죠. 그래서 오류를 검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송신기가 페리티 비트를 생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송신기는 페리티 비트를 하나 생성해서 보내주는 애예요. 역할 자체가. 페리티 비트는 오류 검출 부호였죠. 그 다음에 페리티 비트의 크기가 늘어납니까? 그런 건 없어요. 페리티 비트는 그냥 딱 하나 보내는 건데 크기가 왜 늘어나요? 그죠? 자, 2차원 배열로 하게 되면 오류의 위치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2차원 배열로 구성하고 가로 방향인 모든 행과 세로 방향인 모든 열의 페리티 비트를 생성한 후에 이를 포함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수신기는 수신한 데이터의 각각의 행과 열의 1의 개수를 세어 오류를 검사합니다. 만약 어떤 비트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 비트가 포함된 행과 열에서 모두 오류가 검출됩니다. 예를 들어 얘가 오류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삐삐삐 너 잘못이야, 삐삐삐 너 잘못이야. 모든 행과 열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를 해줄 수 있어요? 이게 목적이었죠. 위치를 특정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기억에 있었던 페리티 검사는 하지 못했던 위치 파악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류가 발생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치를 알게 되면 이제 이 2차원 배열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다만 한계가 한 가지 있네요. 동일한 행 또는 열에서 짝수계의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뭔가 위에서 읽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요? 위에는 짝수계의 비트에 오류가 생기면 애초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고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얘는 짝수계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가 있다는 건 알지만 정확한 위치는 파악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2차원 배열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홀수계의 오류가 있을 때와 짝수계의 오류가 있을 때겠죠. 홀수계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정확한 위치를 검증할 수 있지만 짝수계의 비트에 오류가 생겼을 때에는 정확한 위치 파악은 어렵습니다. 그 말이 함축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오류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검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된 문제가 29번 문제였죠. 여러분이 보기에서 지금 주어진 홀수 페리티를 읽어내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류가 있다고 이미 판단을 수신기는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이 찾으셨어야 돼요. 어디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이 행과 열에 1의 개수가 몇 개씩 있는지를 세보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1의 개수가 3개, 그 다음에 6개, 3개, 3개, 그 다음에 얘는 3개, 1개, 1개, 3개, 2개, 3개, 1개죠. 그러면 홀수 페리티를 가지고 송신기가 송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신기에서 지금 짝수 페리티를 받아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과 이 지점이죠. 즉
위치를 특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A라는 부분에 오류가 생겼다는 사실을 수신기는 알고 있겠죠. 그러면 1번 첫 번째 행은 바로 요길 물어보는 거죠. 페리티 비트를 포함한 데이터의 1의 개수가 홀수 개이므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여섯 번째 열은 바로 얘를 물어보는 거죠. 페리티 비트를 포함한 데이터의 1의 개수가 홀수이므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A가 포함된 행과 열의 페리티 비트를 포함한 데이터의 1의 개수가 각각 짝수이므로 수신기는 A를 오류라고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쉬워요. 자, 4번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신한 데이터에서 B도 0으로 바뀌어서 수신되었다면, 자, 그 말인즉슨 뭐예요? A와 B가 둘 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A는 원래 0이었던 쉐키가 1로 바뀌어서 오류가 생성된 경우고, B는 원래 1이어야 되는데 0으로 바뀌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즉 짝수계의 오류가 생겨버렸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오류 발생 여부를 검출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어느 지점에서 오류가 생겼는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어느 지점에서 오류가 생겼는지를 위치를 특정하지 못할 뿐 오류 발생 여부 자체는 검출할 수 있습니다. 오류 발생 여부를 검출할 수 없는 경우는 바로 요 기억 페리티 검사. 5번 짝수 페리티를 활용했다면 송신기는 C를, 그렇죠. 짝수 페리티를 활용했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0, 1, 0이니까 짝수로 맞춰주려면 얘가 1이어야 되고, 얘는 1, 1이니까 0이어야 두 개로 짝수로 맞죠. 그 다음에 1, 1이니까 역시 1이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문제가 있는 애라 그래요. 얘가 원래 0인 애잖아요. 0인데 지금 1로 도착했죠. 그래서 지금 홀수가 1이기 때문에 1이 홀수계이기 때문에 1이어야 되는 거고, 1이 두 개이기 때문에 0이어야 되고, 이렇게 반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0, 1, 0, 1, 0, 0, 1의 반대말인 요게 생성됐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심화된 이해,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선생님이 얘가 0으로 도착한 상황을 한번 가정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자, 요 숫자가 달라지죠.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5로 바뀌죠. 그리고 얘가 2로 바뀌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짝수계의 열이 두 개가 나오죠. 얘에서 지금 오류가 생겼다는 걸 파악할 수 있죠. 즉 오류가 생기긴 생겼다. 오류 발생 여부 자체는 검출이 되지만 이 3개, 총 6개의 비트 중에 뭐가 오류인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바로 특정 위치를 확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CRC 방식은 미리 선택된 생성 부호를 사용해서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자, 오류 검출 부호를 왜 생성해요? 여러분,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지금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하는 것은 바로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오류 검출 부호를 추가했죠. 페리티 비트라고 하는. 지금 같은 논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송할 데이터를, 자,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이렇게 그림이 큰 힌트가 된다고 했습니다. 생성 부호로 나눕니다. 생성 부호는 이때 미리 선택된 A입니다. 그냥 약속 같은 거죠. 이걸로 오늘은 생성 부호를 정하겠어. 그러면 전송할 데이터를 생성 부호로 나누어서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하는데,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그때 모듈로 2 연산을 활용하게 됩니다. 모듈로 2 연산은 자릿수가 제한된 상태에서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으로 해당 자릿수의 비트 값이 같으면 0, 다르면 1이 됩니다. 그래서 1, 0 다르네 1, 0, 1 다르네 1, 1, 1 같네 0, 0은 그대로 내려와. 그 다음에 또 1, 0, 1, 1 했을 때 1, 0 다르네 1, 이런 식으로 가라는 거죠. 그걸 모듈로 2 연산이라고 했고, 모듈로 2 연산은 요 과정인 거죠. 자, 요거 이제 26번의 1번 선지 헷갈린 학생들 꽤 있을 것 같아요. CRC 방식은 모듈로 2 연산을 활용해서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성 부호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오류 검출 부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류 검출 부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송할 데이터를 생성 부호로 나눠가지고 그 나누는 과정 중에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모듈로 2 연산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지금 바꿔치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성 부호는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미리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생성 부호를 약속하는 과정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미리 선택된이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심장하게 읽혀야 돼요. 눈에 확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페리티 검사를 읽을 때 송신기가 짝수 페리티를 쓰고 있으면 수신기도 짝수 페리티를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미리 선택된 생성 부호의 뜻은 합의가 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신기도 이제 그 동일한 생성 부호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었음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누는데 이제 한 가지 어떤 필요가 생기죠. 비트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성부호의 비트 수보다 하나 작은 비트 수만큼 0을 추가한다. 그러면 생성부호가 4자리였으니까 3자리만큼 0을 추가하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를 생성부호로 나눕니다. 그 나누는 얘기는 이미 3문단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5문단에서 새롭게 얘기를 해준 부분이고 그 뒷부분은 3문단에서 이미 했던 얘기와 아예 동일합니다. 이 나머지는 뭘 통해서 나와요? 모듈 2 연산을 통해 나오죠. 검출 보호가 나옵니다. 송신기는 오류 검출 보호를 포함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그래서 111이 오류 검출 보호가 되고 그 앞에 있는 애는 전송할 데이터가 되는 거죠. 수신기는 수신한 데이터를 송신기와 동일한 생성부호로 나눕니다. 다시 뭘로 나눠요? 1, 0, 1, 1로 나누는 거죠. 그랬을 때 나머지를 이미 추가했으므로 오류가 없다면 나머지가 0이 됩니다. 근데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오류가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CRC 방식은 복잡하지만 여러 개의 오류가 동시에 생겨도 이를 검출할 수 있어서 아까 있었던 페리티 검사들의 단점과 한계를 다 보완했다.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류 검출 확률이 높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자, 26번의 1번도 이 과정을 바꿔치기를 갖고 만든 문제였고요. 27번의 2번도 아예 동일합니다. 선지를 구성한 원리 자체가 동일해요. 니에는 기억과 달리 데이터의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 송신기와 수신기 모두에서 오류 검사를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1문단에서 이미 정해줬습니다. 송신기의 역할은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하고 추가해서 수신기한테 전송할 데이터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애고요. 오류 검사를 하는 애는 수신기입니다. 페리티 검사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 검사합니까? 1의 개수를 셉니다. CRC 방식의 수신기는 어떤 방식을 통해 검사합니까? 생성부호를 가지고 나눠서 나머지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근데 그 검사를 했더니 오류가 생겼어. 그럼 수신기는 뭘 해요? 재요청을 하는 거죠. 야, 니 다시 보내. 그렇기 때문에 송신기에서 오류 검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번 문제입니다. 보기는 수신기가 오류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잘 나눴네요. 같은 무슨 보호였냐? 생성보호인가? 같은 생성보호를 갖고 나눴고 나눠봤더니 나머지가 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네요. 근데 자, 혹시 이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겠군. 원인을 잘못 잡았죠? 근거를 잘못 잡았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나머지를 봐서 0이면 오류가 없는 거고 0이 아니면 오류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만약에 나머지가 0이 아니었다면 즉 오류가 있었다는 거죠.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신기는 재전송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생성보호는 바뀌어도 돼요. 시험에서 만약에 111로 나왔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검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모듈 2 연산에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대신에 이게 생성보호가 111로 바뀌었으면 요 부호의 개수는 2개로 바뀌어야 되겠죠? 왜냐면 생성부호의 비트 수보다 하나 적은 애를 추가한다 그랬으니까 0을 추가해야 되니까 0, 0을 추가해야 되는 거죠. 요 111로 생성부호가 바뀌었다면 요 수신기도 111로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0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판단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